내 생명의 은인.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과 낯선 필체로 적힌 문구. 선영아, 미안하다. 선영아,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알 수 없는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흘리는 눈물. 할아버지, 선영이가 누구예요? 묻혀있던 6.25의 아픈 기억, 그리고 70년간 간직해온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할아버지를 살려준 북한 간호사가 있었다고요? 평범한 할아버지의 사진첩에서 시작된 놀라운 인연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김지혜는 할아버지 김준호의 침실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너 왔구나. 근데 넌 누구지?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따님 혜진의 딸. 아, 그래, 혜진이 딸. 근데 혜진이는 어디 갔니?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머니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치매가 악화된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여행 갔어요. 제가 할아버지 돌볼게요. 한 달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지은은 직장을 휴직하고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끔은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는 할아버지지만 젊은 시절의 기억은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 사진첩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예전 사진들 좀 보여주세요. 사진. 아, 내 사진첩은 다락방에 있을 거야. 그걸 왜? 기록을 남겨두고 싶어서요. 할아버지 젊은 시절이 궁금하기도 하고. 지혜는 다락방에서 낡은 트렁크를 끄집어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표지의 사진첩이 몇 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할아버지, 결혼식 사진,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 그러다 맨 뒤쪽에서 따로 봉투에 보관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봉투를 열자 한 여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내 생명의 은인 김선영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속 여자분은 누구세요? 김선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질문을 듣자마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급격히 변합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손이 떨립니다. 어디 보자. 그게, 말을 더듬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진을 놓치고 벽을 바라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선영아, 지은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서 당황합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힘드시면 안 봐도 돼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선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흐느낍니다. 지은은 그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할아버지를 진정시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할아버지가 잠든 후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문구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한데 할머니도 아니고 가족 앨범에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아침을 먹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어제의 사진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아버지, 혹시 김선영이라는 분을 아세요?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6.25. 눈이 많이 왔었지. 6.25요?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하셨던 거예요?
나는 살아남았어.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할아버지의 말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할아버지를 안정시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의 이모인 김현숙이 방문합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많이 힘들지? 네,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근데 이모,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아버지는 전쟁 때 학생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김선영이라는 분은 아세요? 할아버지 사진첩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지은이 사진을 보여주자 현숙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사진 처음 보네. 어머니도 이런 얘기 한 적 없고, 이상하다. 할아버지가 이 사진 보시고 많이 우셨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버지가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들었어. 어쩌면 간호사였을지도. 근데 북한 이름 같은데. 북한이요? 김선영. 그 시대의 선영이란 이름은 북쪽에서 많이 쓰던 이름이야. 지은의 머릿속에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할아버지와 북한 여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지은은 할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에 깨어납니다.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는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쏘지 마, 쏘지 마. 난 학생이라고. 제발. 지은이 할아버지를 깨우자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악몽이었어요. 선영이가 날 숨겨줬어. 그 사람들이 날 쏴 죽이려고 했는데. 지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실제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선영이가 누구예요? 할아버지를 구해준 분인가요? 북한군. 그들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난 대학생이었어. 그들은 젊은 남자들을 모두 죽이려 했어. 할아버지의 말은 끊기고 혼란스럽지만 지은은 조금씩 그림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영이라는 분이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거예요? 선영이는 간호사였어. 내가 부상당했을 때 날 숨겨줬어. 죽은 척하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다시 잠이 듭니다. 지은은 밤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생각에 잠깁니다. 다음 날, 지은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들을 찾아봅니다. 다락방 구석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 안에는 1950년대 초반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보니 가느다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은이 일기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1950년 6월 25일 이후의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6일. 북한군이 마을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대학은 문을 닫았고 젊은 남자들은 숨거나 도망쳐야 한다고 한다. 부모님께서는 내게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신다. 페이지를 넘기자 7월의 기록이 나옵니다. 1950년 7월 15일. 오늘 북한군이 집집마다 수색을 했다. 나는 다락방에 숨었지만 결국 발각되었다. 그들은 나를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갔다. 다른 젊은 남자들도 있었다. 우리 모두 총살당할 것이라고 느꼈다.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1950년 7월 16일. 살았다. 기적적으로.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밤이 되어 누군가 나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영, 북한 적십자 간호사였다. 그녀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몰래 날 끌어내 숨겨주었다. 지은은 충격을 받으며 계속해서 일기를 읽습니다. 1950년 7월 20일. 선영이 날 지하실에 숨겨주었다. 그녀는 매일 밤 내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가져다 준다. 그녀도 들키면 처형될 것이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지 물었더니
그녀의 남동생과 내가 닮았다고 했다. 그 동생은 남한군에 의해 죽었다고. 일기는 계속되었고 8월의 기록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합니다. 1950년 8월 10일. 오늘 선영이 울면서 왔다. 그녀의 부대가 내일 북으로 후퇴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남한으로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가족이 북에 있다고 했다. 우리는 약속했다.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개성역에서 만나기로. 그녀는 내게 작은 머리핀을 주었다. 그녀의 할머니가 주신 것이라고. 지은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서랍을 더 뒤져보기로 결심합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에게 일기장과 머리핀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오후, 할아버지가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접근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은이 나비 머리핀을 보여주자 할아버지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돕니다. 그건 어디서 찾았니? 할아버지 서랍에서요. 이게 선영 씨가 준 머리핀인가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선영이. 그래. 이건 선영이가 준 거야. 할머니의 유품이라고 했지. 할아버지, 선영 씨가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던 거죠? 전쟁 때.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대학생이었어. 서울대 의대 1학년. 고향에 방학 때 내려와 있다가 전쟁이 터졌지. 북한군이 들어오고 젊은 남자들은 모두 끌려갔어. 나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마을 광장에 세워놓고 총살했어. 나는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지만 죽지 않았어. 죽은 척했지. 밤이 되자 선영이가 나를 발견했어. 그녀는 북한 적십자 간호사였어. 그래서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거군요. 그녀는 나를 버려진 지하실에 숨겨주었어. 3주 동안. 매일 밤 와서 내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 들키면 그녀도 처형될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에게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그녀의 동생과 닮았대. 남한군에 의해 죽은 동생. 넌 내 동생이 아니지만 사람은 사람이라고. 전쟁이 모든 걸 망친다고 했어. 그 후엔 어떻게 됐어요? 8월 중순 그녀의 부대가 북으로 후퇴했어. 마지막 날 밤 선영이는 내게 약속했어. 전쟁이 끝나면 개성역에서 만나자고. 그녀는 이 머리핀을 내게 주었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개성에 가셨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갈 수 없었어. 전쟁이 끝난 후 38선이 그어지고 남북이 나뉘었지. 민간인은 국경을 넘을 수 없었어.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머리핀을 꽉 쥐고 흐느낍니다. 내가 그 후 의사가 된 것도 선영이 때문이야. 그녀처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평생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어. 지은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사진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아, 그건 선영이가 준 거야. 그녀는 내게 자신의 사진을 주며 말했어. 당신이 살아남아 남한으로 돌아가면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만날 때 나를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지은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남북이산 가족 상봉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은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이산 가족 상봉 신청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산 가족과는 달랐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고 김선영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 전시회에 대한 뉴스를 봅니다. 그 전시회에는 전쟁 당시의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6.25 전쟁 전시회가 열린대요. 같이 가보실래요? 전시회? 글쎄, 나는 이제 그런데 가기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고,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선영 씨에 대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주말 지은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전쟁기념관으로 향합니다. 전쟁기념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특별전으로 많은 유물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를 천천히 밀며 전시물들을 둘러봅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1950년대 군복이에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전시물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북한 적십자 활동 섹션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휠체어를 잡으며 앞으로 가자고 합니다. 저기 저 사진. 지은이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휠체어를 밉니다. 그곳에는 1950년 북한 적십자 간호사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기 맨 왼쪽에서 세 번째. 그게 선영이야. 지은은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사진 속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설명문에는 1950년 7월 개성 지역에서 활동한 북한 적십자 간호단 제공 김민호 교수 원산 의과대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호 교수. 누구시지?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저 사진은 김민호 교수님이 기증하신 건데 오늘 특별 강연도 있으세요. 30분 후에 2층 세미나실에서요. 네. 정말요? 할아버지, 그 강연 들으러 가볼까요? 지은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세미나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김민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은 원산 의과대학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 국제 학술 교류 프로그램 중 망명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남북의료협력 포럼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민호 교수가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는 전쟁 당시 양측의 의료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민간인들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연구해온 것은 전쟁 중 인도주의적 활동을 한 무명의 영웅들입니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그 중에는 제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북한 적십자 간호사로 전쟁에 참여하셨고 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항상 한 가지 미완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쥡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긴장된 모습을 느끼며 강연에 더욱 집중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한 가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전쟁 중 어머니가 구해주셨던 한 남한 청년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준호 서울대 의대생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소리칩니다. 김선영. 그게 김선영이란 말입니까? 세미나실 전체가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향합니다. 김민호 교수는 단상에서 멈춰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네, 제 어머니 이름이 김선영입니다만 혹시 저는 김준호입니다. 선영 씨가 구해준 그 학생이. 세미나실의 놀라움의 탄성이 흐릅니다. 김민호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할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김준호 선생님이십니까?
어머니가 평생 찾으셨던 그분이 할아버지와 김민호 교수가 마주보는 순간 세미나 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집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인연의 연결고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지은과 할아버지는 김민호 교수와 함께 기념관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19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김준호 선생님을 찾고 계셨어요. 통일이 되면 꼭 만나고 싶다고. 선영 씨가 결혼하셨군요. 네. 어머니는 전쟁 후 의과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슴에 품고 계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였죠. 김민호 교수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냅니다. 이건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 김준호라는 분을 찾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치자 김선영의 필체가 나타납니다. 1950년 7월 16일 오늘 처형장에서 한 청년을 발견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총알이 어깨를 스쳤을 뿐이다. 나는 그를 숨겨주기로 결심했다. 그 청년의 눈에서 동생 민석이가 보였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선영 씨가 저를 동생처럼 여겼군요. 네. 어머니의 남동생은 전쟁 초기에 남한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증오는 더 많은 증오를 낳을 뿐이다. 나는 내 동생과 닮은 그 청년을 구함으로써 증오의 고리를 끊고 싶었다고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내려갑니다. 그 안에는 선영이 할아버지를 돌봐준 3주간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저를 위해 이렇게 위험을 감수했군요. 어머니께서는 그 경험이 평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인간에 대해 깨닫게 해준. 할아버지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합니다. 1950년 8월 10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그와 이별했다. 내일 우리 부대는 북으로 후퇴한다. 그는 나에게 함께 남한으로 가자고 했지만 나는 갈 수 없다. 가족들이 북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면 개성역에서 만나기로. 나는 그에게 할머니의 나비 머리핀을 주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 머리핀이 증표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비 머리핀을 꺼냅니다. 이거 7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정말 그 머리핀이군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김민호 교수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작은 천 조각이 담긴 투명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어머니께 주셨다는 손수건의 일부입니다. 피가 묻었지만 어머니는 이걸 평생 보관하셨어요. 내가 구한 생명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지은은 할아버지와 김 교수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인연의 깊이에 감동받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과 할아버지는 김민호 교수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정갈하게 꾸며진 거실이 나타납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해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김선영의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의 사진들, 간호사 시절 사용했던 도구들, 그리고 작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가 되신 뒤에도 항상 인도주의적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죠. 선영 씨도 의사가 되었군요. 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청년의 생명을 구했고 그 청년이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그게 어머니가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도 선영 씨 덕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항상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두 분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김민호 교수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김준호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 전쟁이 끝나고 개성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세상은 우리의 약속보다 더 잔인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살아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당신도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할 거라고. 이 열쇠는 개성 근처 우리 집 창고의 열쇠예요. 그곳에 당신을 위한 선물을 두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당신이 그곳을 찾아갈 수 있기를. 김선영.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흐느낍니다. 선영 씨, 나도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통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의료 협력에도 적극적이셨고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연이에요. 70년 전의 인연이 이렇게. 김민호 교수는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설립하신 재단 서류입니다. 김준호 의학장학재단이라고 어머니가 남한의 의대생들을 위해 만드신 겁니다. 북에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중국 은행을 통해 비밀리에 운영해 오셨어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명의 의사를 살렸고 그 의사를 통해 수백 명의 미래 의사들을 돕고 싶다고. 할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서류를 바라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30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치매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네.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찾으셨던 분의 가족을 만났어요. 70년 전 전쟁 때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 아, 그랬군요. 흥미롭게도 김준호 선생님의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도 향상되고 있어요. 특히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해지면서 현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은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의사의 말을 전합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 나도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특히 선영이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나비 머리핀을 바라봅니다. 지은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네, 할아버지 무엇이든요. 내가 떠나기 전에 개성에 가고 싶어. 선영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현실적으로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개성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개성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얼굴을 밝힙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김민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며칠 후 지은은 김민호 교수와 상의 끝에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9월의 어느 맑은 날, 지은은 할아버지를 판문점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기가 어디니? 판문점이에요, 할아버지. 남북이 만나는 곳. 그곳에는 김민호 교수와 함께 통일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할아버지가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조금이나마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민호 교수는 작은 테이블을 군사분계선 남쪽 끝에 놓고 그 위에 김선영의 사진과 나비 머리핀 그리고 할아버지가 70년간 간직해온 손수건 조각을 올려놓습니다. 이곳이 개성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머니와 선생님의 약속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북쪽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선영이 살았던 집과 그가 약속했던 개성역이 있을 것입니다. 선영 씨 70년이 지났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생명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김민호 교수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이건 어머니가 개성집 창고에 보관해 두셨던 것의 복제품입니다. 원본은 북에 있지만 어머니가 사진과 설계도를 남기셔서 똑같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의료 가방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스타일의 의사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의사가 될 거라 믿었기에 그를 위한 첫 번째 의료 가방을 준비했다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만집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청진기와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경은 없습니다. 당신이 남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영.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북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선영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있었고, 내 가족이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정신은 내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민호 선생과 우리 지은이 안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북쪽 하늘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할아버지의 어깨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할아버지, 보셨어요? 나비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영이가 우리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말해주는 것 같구나. 1년 후 김준호 할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치매 증상도 크게 호전되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강한 정서적 자극이 인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김민호 교수와 함께 6.25 인도주의 영웅들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그 전시회에는 김선영과 김준호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었고, 전쟁 중에도 인간애를 잃지 않았던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할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눕니다. 저는 적의 간호사에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선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70년간 구한 모든 생명들은 사실 김선영 씨가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적이라 부르지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모두 같은 연민과 사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남북 이산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지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지은아, 이 나비 머리핀 동일이 되면 개성 선영이 집에 꼭 갖다 놓아주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약속할게요.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놀랍게도 12월 한파 속에 나비 한 마리가 영정사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그 불가능한 광경에 말을 잃었지만 지은과 김민호 교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후 특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성에서 열렸고 김민호 교수의 특별한 사연 덕분에 지혜는 예외적으로 참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김선영의 옛집 근처까지만 방문이 허용되었지만 그곳에 작은 나비 모양의 표지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전쟁의 상처를 넘어 인간애로 연결된 두 영혼의 약속이 완성되다. 김선영과 김준호,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화해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그날 저녁 표지석 위에 나비 2마리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70년의 시간과 분단의 상처를 넘어 두 영혼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이처럼 아직 발견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잊혀진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